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무죄로 가이드할 형사전문 변호사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여러분이 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데 실패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매음 사건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랜덤 채팅일까요? 아닙니다. 롤이란 게임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통매음 변호사님들도 전부 동의하실 겁니다. 심지어 롤매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롤매음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롤을 13년째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롤을 하다 보면 항상 매판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매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욕설들을 자세히 보시면 성적인 욕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인 욕설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성적인 욕설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롤에서 통매음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면 빠르면 2주일, 늦으면 한 2 혹은 3개월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도 의심해보고 현실도 부정해보지만 확인해보니까 실제 고소가 된 게 맞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네이버, 유튜브에 통매음, 합의, 롤매음, 온갖 통매음과 관련된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통매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지만 성립한다고 하고 자신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서 저는 성적 목적이 없었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던 문자 메시지가 오고 또 조금 지나니까 구야식 처분을 하였다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분명히 성적 목적도 없었고 그렇게 주장도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왜 무혐의를 받지 못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경찰 조사 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만 하지 어떤 근거로 내가 상대방에게 한 채팅이 성적 목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개개인의 내심의 의사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결국 채팅의 수위, 그리고 그런 채팅이 이루어진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수사관님들께서 롤배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겁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당연히 그 채팅이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롤이라는 게임이 뭔지, 게임 캐릭터만 보고 상대방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게 맞는지, 상대방이 고의 트롤을 먼저 화를 돋군 건 아닌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시켜 줘야만 해요. 상대방이 화를 먼저 돋궜고 고의 트롤도 했고 캐릭터만 보고 상대방의 성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 욕설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제대로 수사관님께 이해시켜 준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100번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사관님들에게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시킬 수 있는지가 무혐의로 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롤을 예시로 들었지만 통매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결국 어떤 맥락에서 성적인 채팅이 오고 간 것인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게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때 수사관님이 하는 질문들은 다 의도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심심해서 하는 질문들은 없습니다. 미리 질문들을 다 구성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은연중에라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해 옵니다. 통매형 사건을 예로 들면 꼭 들어가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채팅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채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보고 정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대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왜 통매형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못하는지 아시겠나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대처법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풀어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가이더 장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